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비강 점막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면, 이해를 하면, 비강 점막이 이래에 의해서 약해지고, 그래서 세균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비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애들, 콧물 자꾸 나오고, 코 막히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그 비염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비강 점막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사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만성피로, 불건전한 식습관. 특히 이제 애들은 이 식습관의 문제가 많고, 특히 우리가 이제 모유 수유하는 그 습관부터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돌 전에 비염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령기 이후에 청소년들, 고3 학생들, 아니면 회사원들, 스트레스와 피로 인해가지고 비염이 많이 심해지거든요. 자, 이 애들이 어떻게 점막을 문제를 일으키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수두에 말씀드렸듯이 뇌라는 조직은 몸무게 2%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실제 에너지는 20%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열을 많이 낸다는 얘기라고 했죠. 열을 많이 만든다.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발전기가 아주 열심히 돌아가니까 열 나계시죠. 그죠? 열이 잔뜩 나는데 이 열이 우리가 코를 통해서 이 열을 이렇게 식혀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맨날 그냥 스트레스에 꽉 차 있으면 이 열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식혀도 열이 나겠죠. 계속.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막을 점점 건조하게 만들 겁니다. 이 열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비염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만성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피로가 비강 점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만성피로라는 건 뭐냐면 몸에 있는 세포, 몸에 있는 조직, 장부가 제 기능을 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쇄에 열만큼 일을 해야 아주 잘하는 일인데 너무 피곤하고 피로가 심해지니까 한 6, 7 아니면 4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에서도 점액 분비를 원활하게 잘 못하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만성피로는 아까 신진대사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점막의 재활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전반적인 소화기 활동 저하, 세포대사 저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소화기 얘기를 제가 아직 안 했는데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스트레스하고 피로 두 가지 했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제 소화기 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세 드시고 우리 손주를 키우신 분들이나 자식을 키우는 분들 아니면은 우리 지금 현대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다 문제가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일하셔도 의사와 의료진과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대화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그림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 위장으로 들어가겠죠?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내려가면 췌장 쓸개라고 썼는데 이게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얘네들이. 단백질 소화액, 탄수화물 소화액, 지방 소화액, 쓸개는 쓸개즙을 통해 지방을 분해시키고요. 얘를 통해서 이게 소장으로 들어가서 대장으로 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막 흡수가 되겠죠,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노폐물들은 다 이제 변으로 해가지고 다 나가고, 여기서 우리가 먹는 영양분들, 음식물들은 이 간문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 들어가서 이 간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몸에 있는 신진대사를 어떻게 표현 쉽게 해드리냐면 몸에 있는 대사를 높여주는 기능을 해요. 간은 몸의 하나의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막 깊게 들어가니까 막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시면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들고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설명달라고 하십시오. 자, 영양분을 흡수를 하면 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간은 몸에 있는 대사를 일으키는 공장과 같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공장을 열심히 돌리면 그거에 맞춰서 호흡량도 늘어나고 몸에 있는 전반적인 대사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긋나는 거죠. 자, 그 어긋나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과거에는 우리 놀이터에서 이렇게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콧물을 이렇게 계속 찔찔 흘리고 그죠? 놀이터에서 보면 콧물 찔찔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슬을 딱 치면서 하면서 그냥 콧물 쑥 들여 마시고 그 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네에. 그죠? 근데 요새 놀이터에 그런 애들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비염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콧물 흘린 애들은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콧물은
우리 몸에 이제 대사가 떨어지면서 이 조직이 냉해지면서 오는 거거든요. 칠판이 없죠. 우리가 영양분이 떨어지고 몸의 대사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코어가 냉해지게 되는데요. 점막이 이제 차가워지게 되는데 대사가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겨울에 찬바람을 맞거나 우리가 찬 기운을 딱 받았을 때 갑자기 콧물 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 영양소가 많아가지고 이 공장이 잘 돌아가는 애들은 몸에 열기가 충분하고 대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찬 바람을 이렇게 쐬어도 버텨요. 근데 우리 옛날들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잘 못 먹고 먹어봐야 가끔 그냥 고구마에 그냥 보리밥이나 먹고 이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사도 떨어지고 찬바람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맑은 콧물이 줄줄 흘러요. 옛날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맑은 콧물이 줄줄 흘리는 애들은 잘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요새는 잘 못 먹는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죠, 요새 애들은. 다 비만에 뭐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대사가 늘어나니까 호흡기의 어떤 전반적인 대사와 이런 부분의 어떤 기능들, 온도의 어떤 온도가 이렇게 체온 면역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찬 기운와도 잘 버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잘 되면서 요새들은 이제 이제 냉콧물, 찬바람 쐬도 이제 차가운 콧물 잘 안 흘려요. 이렇게 맑은 콧물 잘 안 흘립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이 너무 먹으니까 공장을 너무 돌려버려요, 요새 애들은. 너무 돌려버립니다. 너무 잘 먹고, 고기 먹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너무 잘 먹으니까, 영양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가에서 공장을 너무 많이 돌리니까, 이 전반적인 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순환이. 이 순환이 점점 빨라지면서, 도리어 얘들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 대사가 과잉된 열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전에는 너무 못 먹고 안 돌아가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요새는 너무 많이 돌아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장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심폐소환이 너무 많이 빨라지고 열이 차니까 건조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화기가 코 점막을 건조하게 된다는 그 말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간에 너무 많이 영양소가 차고 이거에 인해서 심폐가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열이 차가지고 건조해진다. 이해하시죠? 요새는 건조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많이 먹으니까 간 대사가 증가하고 전체적인 대사가 증가하면서 심폐순환이 증가하고 그래서 점막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속이 채증이라 써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한의사 강의 준비를 하던 거를 추려가지고 막 이런 내용이 막 들어가는데 이해가 됐으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게 막 열심히 돌아가면서 굉장히 공장 전체적으로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심폐순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체적 열도 과부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는 비염이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채증처럼 이런 데 확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채증으로 순환을 딱 막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코 전면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대사가 일어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서 여기서 기형적인 대사가 일어나요. 이 부분이 약간 지금 한 발 더 나간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갑자기 채증했을 때 비염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채증의 비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채증.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애들 식이요법이나 그 부분 했을 때 딱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잘 전달이 됩니까? 잘 전달이 됩니까? 걱정돼요. 이게 먼 데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하나라도 분명한 거라도 이렇게 얻어서 이게 가시면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아니면 아버님은 며느리한테 야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말이죠. 이번에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상통, 한통 건강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소화기 부분의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붙였습니다. 상불통, 하불통. 비염은 상불통, 하불통이다. 이 상불통이란 말은 이제 소화기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하불통은 소화기가 문제가 되면서 대변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소화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불통, 하불통은 소화기 문제인데 이게 비염에 큰 영향이다. 요새 치료는 이 상불통, 하불통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부분의 원인으로 비염 환자 실제로 내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상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화기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죠.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현대는 과잉의 시대.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돌려주고 간대사도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건조해지고 조직도 그러면서 그 중에 너무 먹으니까 체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비염이 생긴다. 이제 그 부분 꼭 이제 보시고요. 덜 먹어야 건강하다. 과잉이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덜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은 20분. 이 부분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밥을 천천히 먹으라 이 말입니다. 천천히 먹어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1만큼 먹으면 몸에서 위액이 밥을 2만큼 먹으면 위액이 1만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2만큼 먹으면 위액이 1만큼 나온다. 근데 위액이 나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정도 돼야 위액이 다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은 난 3분 만에 밥 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배가 밥을 100만큼 먹으면 배가 꽉 찹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밥을 2만큼 먹으면 위액은 1만큼 나온다고 했었죠. 내 위는 100만큼 먹으면 꽉 차요. 근데 위액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위액이 50만큼 차면은 위장이 이렇게 부풀게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소화기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꼭 천천히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빨리빨리가 또 어떻게 보면 미덕인데 식사는 꼭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음식은 천천히 먹고 덜 먹자.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잘 먹어야 병이 낫는다. 우리 병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너 병 나려면 잘 먹어야지. 한 숟갈 더 먹어. 그냥 옆에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할머니, 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야, 이게 숭숭숭 터먹어야지 잘 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공기를 다 먹으면 얘가 배가 고팠나 하고 한 공기를 더 주죠. 이렇게. 그럼 그걸 또 다 먹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비염이라는 질환, 특히 이런 질환, 소화기 질환이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염도 문제가 되겠죠. 소화기가 계속 부담이 되니까 비염도 잘 안 낫습니다. 물론 비염뿐만 아니라 감기, 호흡기 질환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되는 거니까. 한 수저만 더 먹어라 이러지 말고 한 숟갈만 더 먹어. 다 먹었어요. 한 숟갈만 더 먹고 가. 이런 말들. 많이 먹어야 잘 큰다. 많이 먹어서 비만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클 수도 있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이 부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빨리 먹어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유식에 고기를 갈아 넣으면 철분 보충에 좋다. 이 부분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이유식에 고기를 갈아 넣으면 철분 보충이 좋다. 약간 좀 딴기를 약간 세겠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게 애들 그 이빨 좀 나기 전에 자꾸 이유식에 고기 갈아 먹이면 좋다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치아 발달은 소화기 발달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애들이 이렇게 자랄 때 말입니다. 애들이 자랄 때. 애 키우는 분들은 또 애가 태어난 분들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아이고, 이거 병원에 이것 때문에 그냥 아토피 오고 비염 와가지고 오는 환자들 보면 그냥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송곳니인데요. 그러면 송곳니가 13개월에서 23개월에 송곳니가 난다 이렇게 돼 있죠. 치아 발달 순서는 보시면 이렇게 아랫니, 윗니, 뒤에 어금니,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빨 나고, 그 다음에 송곳니 나고 이렇게 나는데요. 이 송곳니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육류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송곳니가 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식동물 보면, 사자, 호랑이, 육식동물 보면 이빨이 굉장히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죠. 육식하는 짐승들은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송곳니는 육식을 위한 이빨입니다. 육식. 찢고, 갈고,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는 어떤 그런 역할. 그건 송곳니의 역할이죠. 이 송곳니가 발달이 되는 것은 곧 내 몸이 육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송곳니 난 거 보니까, 이제 이유식에 고기를 좀 갈아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빨도 안 낳고, 가서 보면, 앞에 이빨 딱 이렇게 4개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유식에 뭐 먹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넣어 먹는데요. 소고기. 그래가지고, 소고기 넣어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괜찮아요. 소고기를 굉장히 잘 갈아서 먹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가는 거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갈아도 내 소화기에서 육식에 대한 소화 효소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육식은 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해가지고 큰 면역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화기도 망가지고, 면역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불과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된 애가 아토피 걸려가지고 병원에 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계속 추적해보면은 이유식에 철분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고기를 너무 빨리 넣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애들, 보면, 두유가 좋네, 콩이 좋네 해가지고 두유 너무 빨리 먹이시는데, 애들, 이 송곳니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몸에 있는 그 소화효소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콩에도 지방이 있거든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장쇄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말 하지 말고, 그 지방산이 분해가 잘 안 되는 지방이에요. 성인, 아니면 소화기가 발달해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애들이 성장이 된 다음에 돌 이후에 먹이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두유 같은 것도 돌 이후에 웬만하면 먹여라. 그 전에 너무 빨리 잘 먹으면 좋다고 그냥 막 먹여버리는 거죠. 꼭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새끼를 샜는데요. 네. 자, 그다음에 좀 말이 좀 그렇죠. 네, 변을 관찰하자.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변을 관찰하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의학에 이렇게 보시면 변을 또 이렇게 몸에 진단을 많이 합니다. 변인 상태로서 네 건강이 어떻구나, 네 소화기가 어떻구나, 변에 자꾸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이 나오네,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얘가 체했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은 꼭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관찰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보통 변을 보는데 당신 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가 와가지고 당신 변이 어때요? 하면은 나 변 보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고 너무 좋다. 그냥 보면 상쾌하다.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이 풀어지냐? 변에 소화되는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느냐? 어저께 시무침 먹었는데 오늘 내가 변기에서 그 어제 먹은 음식 확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한 변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우영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길게 한 덩이로 바나처럼 단단하게 나오는 변, 너무 굳지 않은 그 변이 가장 정상이고요. 그 변이 아니라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이 이렇게 묽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변에 소화는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음식물이 나오거나 변이 묽거나 풀어지거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소화기에서 흡수를 잘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내 변이 자꾸 풀어져.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나와. 그럼 내 소화기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봐도 흡수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췌장 문제라고 했는데 췌장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소화기에서 흡수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소화가 아주 쉬운 음식을 먹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변이 만성적으로 자꾸 풀어지고 설사하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나왔을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물이 뭘까요? 안 되는 음식은 분명하죠. 기름진 거, 돼지고기, 닭고기, 통닭, 여러 가지 장어 이런 부분들. 육류들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육류는 적게 먹고 이왕이면 소화 잘 되는 밥이나 나물류로 먹어야겠다. 나물도 생나물보다는 데쳐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나물도 데쳐서 먹으면 더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사의 어떤 물음변을 보시고 변비는 그럼 뭘까? 변비는 왜 생길까? 변비는 간단하게 보시면 장이 너무 못 움직여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이 내가 몸에 딱 들어가면 장이 열심히 운동을 해줘가지고 그 흡수할 건 흡수하고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켜야 되는데 얘들이 너무 안 움직여요. 특히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직장인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면서 장이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굉장히 잘 생겨요. 특히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죠. 게다가 아까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긴장하거나 어디 여자분들 그런 분들 많죠. 굉장히 불편한 이런 말씀에서 어르신 조금 죄송한데 시댁이 불편하시면 시댁 가면 긴장하니까 변을 못 보고 혹시 젊었을 때 나 시댁에 가면 똥을 못 넣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시댁에 가면 똥을 못 넣었다. 젊었을 때.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 많으시네. 네. 그 긴장해도 사실은 장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운동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변비가 너무 심하면 많이 걷자. 많이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단 처방 한번 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쾌변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상통하통이 다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잘 먹고 변도 잘 봐야 몸이 건강한 거고 호흡기도 건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걷자 그랬는데 특히 변비 환자들 많이 걸어야겠죠. 걷는 게 좋은데 특히 이 발바닥 지압보행이 참 좋아요. 발바닥. 우리가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그 비장 경락을 많이 건듭니다.
우리가 맨발로 이렇게 걸었을 때 비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우리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장 운동도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맨발 산행입니다. 맨발 산행. 우리가 이제 맨발로 이렇게 좋은 길 걸으면 발바닥이 골고루 이렇게 지압이 안 되고 자극이 안 되면서 그 효과가 잘 안 나는데 우리 산길은 어떻습니까? 돌도 있고 땅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굴곡도 있고 그러니까 발바닥이 골고루 이렇게 지압이 되면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비장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자극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맨발 산행이 특효다. 특효라고 써놨더니 좋다고 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특효라고 썼겠죠. 특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조격 반신욕이 좋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몸체 순환의 조화를 맞춰주기 때문에 조격 반신욕이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 비염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막 너무 차고 너무 차고 어디는 잘 막히고 어떤 이런 열의 문제들, 순환의 문제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막힌 것을 잘 돌려주면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격 반신욕이 좋은 겁니다. 우리 조격하면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다 아시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과도하게 차는 열을 이렇게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김치 유산균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까 장내세균총 제가 장내세균총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그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김치 유산균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장제도 좋고 참 좋은데 아까 요구르트 얘기했는데 캡슐로 싼 요구르트 해가지고 위산에 유산균이 다 이제 분해되고 죽어버리니까 캡슐로 싸네 하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 게 있냐면 김치예요, 김치. 김치는 우리가 먹으면 그 섬유질 속에 이렇게 유산균이 숨어 있거든요. 이 섬유질이 위산에 버팁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치라는 건 이렇게 풀이잖아요, 풀. 그 풀 속에 안에 유산균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 김치 속에. 그러면서 위산에도 얘네들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섬유질이 유산균을 보호해주면서 이게 장까지 가요. 그러니 이 김치 유산균인데 김치예요, 그냥. 김치를 먹으면 그 장 발달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장의 그 세균총, 장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요새들 김치 너무 안 먹어서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있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사스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 이상하게 그런 게 유행을 별로 안 했죠. 왜 그러냐 했더니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해가지고 중국에서 김치 많이 팔리고 난리가 났었죠. 사실 그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조금 한번 하고, 다시 또 이어갈게요. 아까 제가 이제 비염의 어떤 큰 원인이, 스트레스가 있었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뇌열이 많이 차가지고, 비강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면서免疫力떨어진다. 그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로 말씀드렸어요. 피로가 너무 심해지니까 전반적인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점막의 분비 기능도 떨어지고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문제가 된다. 세 번째로는 너무 잘 먹고 그 다음에 체증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먹으면서 공장이 너무 과도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열이 차면서 뭐라고 했죠? 건조해진다. 그러면서 세균이 들어오는 걸 못 막는다.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